발전도상인이다. 미완성형의 사람이다. 대신에 완성형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완성되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아집 같은 게 생길 테니까. 근데 미완성인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 이거지. 누구나 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이재명 후보만 그렇습니까? 이 정치평론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다시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마 병이 날 거예요. 그동안 참은 것도 많이 참았죠. 그런데 문제는 지식인이라면 지식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지키지 못할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왜 누가 자기 보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계속 하면 될 텐데, 나는 이제 정치 논평 안 하겠어. 이래 놓고는 어느 날 보면 또 툭 나와가지고 정치 논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9일에요. MBC 라디오 그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기 나와서 대선 특별기획 이재명을 말한다. 이 코너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일 잘하더라 이렇게 축켜 세웠답니다. 근데 그 진행자가 과거 말이지 이 후보에게 감정 조절 능력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는 이재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래서 오해가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도 이 유시민 이분은 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지식인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자타가 다 그렇게 인정했겠죠. 자신이 바로 이른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식자, 지식인 그렇게 스스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때는 연구가 부족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거 아니죠. 지식인이라면요 끝없이 진리를 지향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후보가 그거 아니야. 그때 내가 오해했어. 이래버리면 그때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감정 조절 능력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때 누구 편을 들어줬어야 됐습니까? 2017년 1월이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 편을 들어줬어야 됐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다고. 그때는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 경쟁에서 당내 경선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봉사했고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지금 대통령 벌써 임기를 거의 끝내가고 있고 이제 다음은 누구냐? 안희정 그때 2등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금 아주 구금 상태 아닙니까? 감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때 3등했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 편을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연구가 부족했어. 연구 부족한 사람 그때 이야기는 왜 합니까 그러면? 기억하시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영 씨 정신과 전문인데 지난 10월에 이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정신과적으로 말하면 안티소셜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떠냐면 남의 고통이나 피해는 전혀 관심 없어. 그런 행태를 보인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난리가 났죠. 고발했을 거예요. 근데 고발한다, 한다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저는 5년 전에 이 재명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때 봤던 시각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다. 형수에 대해서 그렇게 모진 욕을 하고 했으니까
아주 충동적으로 여기 그냥 욕설이 자기도 감당 못할 정도로 튀어나가는 거, 이건 좀 사실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참 그렇게 유시민 전 이사장 지식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지식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응? 근데 또 이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키워드 3개만 좀 짚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짚은 게 생존자, 키워드 생존자, 또 하나는 발전도상인, 또 하나는 과제중심형 사고방식, 이렇게 짚었습니다. 생존자라는 건 뭐냐 했더니 어릴 때 그 극빈의 상태에 있어야 돼. 살아남았다 이거지. 극빈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흑수저가 아니라 난 무수저였다. 그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 이제 덩달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극빈의 처지에서 살아남았다. 그런 생존자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말하면 수없이 많은 그런 이 재판도 걸리고 이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 특히 지난번에는 1, 2심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 사건이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원심이 인용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선 출마 못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처지가 됐을 텐데 그 살아남아서 생존자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뜻입니까? 어쨌든 그 생존자다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발전도상인이다. 이분은 완성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같이 옛날에 그 정치적 리더같이 완성형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미완성형의 사람이다. 대신에 완성형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아집 같은 게 생길 테니까. 근데 미완성인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 이거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개발도상국이란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발전도상인이라는 겁니다. 참 듣다 이런 말도 처음 듣네요. 발전도상인. 거기에 뭐 전번에 보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문제 그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사람 보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 그러더니 무슨 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발전도상인. 누구나 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날이 갈수록 자신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만 그렇습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님. 이재명 후보 말고는 발전도상인이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붙여줘야 될 그런 이름입니까 그게? 좀 억지죠. 좀 억지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중심형 사고방식이다. 과제중심형. 그냥 다른 리더들은 뭐 국가 운영의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제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이었다면 이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한쪽은 연역적이지만 이 사람은 귀납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제가 잘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과제를 풀고 할 때는 과제를 대응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거 아주 잘 그러니까 분명하고 명쾌하게 잘 해결한다 뭐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거 바꾸고 말하면요. 이분은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철학이 정치 리더로서의 철학이라든지 국가 비전이라든지 국가 목표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한테 국정청사진, 국정철학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철학의 빈곤이에요. 그 유시민 전 이사장 이 점 분명히 좀 인식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재명 후보 철학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저렇게 뭐든지 보면 이제 반사적으로 대응하고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정치 철학을 리더로서 정치 철학을 가졌다고 믿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분이
국정 운영을 만약에 맡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감이 안 들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저분이 왜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큰 테두리에서 국가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국가 목표에 맞춰서 예?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슨 변호사가 사건 하나씩 수임받아가지고 그게 거기에서는 이 자기가 의뢰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도록 하는 그 재주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 다 이재명 후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만 듣다 보면 이재명 후보 보면 평가처럼 폄훼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유시민 전 이사장 뭐 옛날에는 연구 부족이다. 지금도 그럼 연구 지금 충분히 한 겁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점을 좀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 편을 들더라도 들기를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